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까, 기회비용과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산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인 자본과 내가 타인에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인 부채를 더해서 살 수 있는 것을 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산은 크게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자산이라고 한다면 주식이나 예금을 금융 자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실물 자산이다 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금을 실물 자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금융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것을 저는 금융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물 자산은 가지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실물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금융 자산으로 주식을 예로 들어보고요. 대표적인 실물 자산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예로 들어본다면요.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시세 차익과 배당이라는 이자를 기대를 할 수 있지만요. 아파트는 시세 차익만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금융 자산인 주식과 실물 자산인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금융 자산인 주식 중에서도 배당주를 내가 1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1년 뒤에 이 1억이 어떻게 변할까? 1년 뒤에 시세 차익이 없다고 가정하고 1억이 어떻게 변할까를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똑같이 시세 차익이 없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1억에다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이 한 5%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500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와서 나의 금융자산 가치는 1억 500만 원이 되겠죠. 반면에 실물 자산인 아파트를 내가 1억의 자본과 내 돈과 1억의 부채를 사용해서 총 2억에 매입을 했다면요. 1년 뒤에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이 없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요. 나의 아파트의 실물 자산 가치는 대출 이자, 이 1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빼고요. 세금,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정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인 세금을 뺀 2억 빼기 세금 대출 이자를 한 금액이 나의 실물 자산, 나의 아파트의 자산 가치라고 표현을 해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실물 자산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거나요, 임대 등에 내가 노력을 투자해서 사업 확장을 진행을 해야만 실물 자산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 주제인 금리가 올랐을 때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질까? 라는 영상이 가장 먼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차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실물자산이라는 건 시세 차익이 없다면 나의 자산의 가치를 드라마틱하게 증가시킬 수 없다는 이런 포인트를 잡고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를 이해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실물 자산, 아파트를 내가 구매를 했는데 시세 차익이 없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요. 요즘에 아파트 굉장히 비싸죠. 내 돈 5억과 부채 5억을 들어서 10억짜리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요. 대출 금리가 2%일 때 나는 이 5억에 대한 2%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이 5억에 대한 2% 이자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 금리가 3%로 이렇게 2%에서 인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 대출인 5억에 대한 이자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대출 금리가 2%였을 때는 5억에 대한 이자가 1,000만 원이었지만 3%로 증가를 하면 1,500만 원이 된다는 점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더해서 대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 금리와
마찬가지로 인상되는 예금 금리의 그 답이 숨겨져 있는데요. 대출 금리가 2%였을 때 내가 1년에 내는 대출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때 예금 금리가 1%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인 5억을 은행에 그대로 맡겨놨을 때 100% 손해 없이 내가 100%로 받을 수 있는 돈이 5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샀을 때 기회비용이라는 게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돼서 대출금리가 3%로 인상이 되면 당연히 예금 금리 또한 인상이 되겠죠. 그러면 대출금리 1,500만 원으로 500이 인상된 것 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5억의 예금 금리 또한 1,000만 원으로 500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나의 기회비용은 2,500만 원이 되는 이런 특징이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대출과 예금 금리가 각각 1%씩 오른다면 대출 이자도 1,000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지만 예금 이자, 기회비용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더블로 증가를 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금리가 인상되면 이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데요. 금리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의 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를 통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대출 이자가 증가를 해서 예금에 대한 기회 비용과 대출 이자가 증가를 했는데 플러스로 세금이라는 요소가 추가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최근에 종부세가 크게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100채 중 16채가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을 넘어서는 굉장히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부동산이 폭락을 하기보다는 급등을 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된 거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증가를 하는 시기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세금도 늘어나는데 금리마저 올라간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특히 수도권 집값이, 아파트 집값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금리가 낮으면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금리가 오르면 기회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도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더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집값은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기회비용, 금리가 올랐을 때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지, 더 큰 시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한 번쯤은 내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매년 3천만 원이 오르는데 나의 기회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집값이 오른 것보다도 나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빨리 집을 처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집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집값은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간 오른 것만큼 급격하게 오를 수 있을까?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중위 가격 흐름을 보시면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서울 집값은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기회비용보다
시세 차익이 더 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회비용이 커지면 이 시세 차익이 더 커져야 되는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던 게 이렇게 올라야 더욱더 급격한 기울기로 올라야 기회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죠. 과연 현 시점에서 집값이 더욱더 급격하게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가 2%였던 게 3%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면 내가 예금을 은행에 저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자본에 대한 이자 소득도 증가를 하고요.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증가를 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기회비용을 높이는 세금적인 요소도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증가를 하게 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보다 기회비용이 더 커지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지 이 점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